네, 안녕하십니까. 깡생클럽 강전 전문가입니다. 자, 시장 지수는 똑같습니다. 연준 회의를 앞두고 경계감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지수는 계속해서 같은 자리대에서 보합권으로 마감이 되는데, 계속해서 지수는 똑같지만 종목별 업종별로는 상당히 등락이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외국인 매수는 지속적이고요. 그리고 기관에서의 매도는 지속적으로 출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전에 말씀드렸던 것이, 예전에 이제 시장이 무너질 때 기관이 받추는 과정에서는 기관에서 물량을 많이 잡고 외국인의 매도가 더 이상 나올 수가 없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향후 갈 때가 가게 가는 거고, 지금 같은 경우는 투신을 비롯한 기관의 물량을 외인들이 받아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오히려 기관에서의 차익 실현 욕구가 강하게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은 주의를 해야 되는 그런 케이스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연준의 결과가 오늘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내일 증시가 뭐 강하게 간다면 2000포인트를 한번 도달하는 그런 과정이 나타날 수도 있고, 반대로 조정이 세게 나온다면은 시장에서 다음 주 정도는 지나고 나야지 다시 시장에서 강세를 띄는 그런 과정으로 나타날 겁니다. 다만 중요한 거는 시장에서 2000포인트를 갈 때 기존의 강세를 띄던 업종군들은 이미 탈락이 되어 버린 거죠. 그러니까 오늘 시장에서 강세 업종 자체가 어저께 강세됐던 화장품 그대로 강세가 나타났었고, 그 외적으로 은행이라든지 증권 같은 금융 섹터, 반대로 하락이 세게 나온 종목들은 철강, 건설, 조선, 그리고 기계, 요 근래 들어서 시장을 이끌었던 그런 종목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들 종목들이 이제 한번 바뀌는 과정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수를 정말 강하게 갈 때는 새로운 주도주가 나와줘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순환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은 순환이 못 나온 종목들, 그리고 앞으로 갈 수 있는 종목들이 새롭게 탄생이 되는 건데, 시장에서 항상 똑같죠. 가는 종목들 좋다고 계속해서 급등이 나온 거를 더 간다. 대형주가. 개별주도 아니고 대형주가 30에서 50% 나왔는데, 더 간다고 쫓아가게 되면은 그때도 똑같이 말씀드렸죠. 추가 매수할 때는 최소 7에서 10% 정도의 조정은 염두에 둬야 된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항상 좋다는 종목을 쫓아가는 매매, 그건 대형주 살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오늘 급락 나온 종목들은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전체적인 그림을 다시 한번 우리가 체크를 해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좀 더 좋은 쪽이 어디가 될 거냐 생각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 바로 보면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대형지수 똑같죠. 자, 대형지수를 볼 때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은 시장 자체가 빠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빠지지 않기 때문에 지수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현재 지수 자체는 빠지는 구간이 거의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앞전에 가장 큰 매물대 자리대를 올라선 상태이고 추세 자체도 돌파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지 라인이 너무 든든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지 자체가 강한 상태이고 거래량 자체도 없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하락이 세게 떨어지지 못한다는 건데, 특히나 기관에서의 물량 자체를 외인들이 또 받아주기 때문에 시장 전체적으로는 위로 가게 된다면 크게 위로 갈 수가 있는 것이고요. 내려온다면 한번 내려와가지고 이격을 좁히고 나서 다음 주쯤에 다시 자리를 잡는 그런 과정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게 되면은 시장에서 우선 단기적으로 볼 때는 3일 동안 상승을 보이면서 추세를 돌파했고요. 그리고 오늘까지 3일 동안 조정을 받아줬기 때문에 짧게 볼 때는 3일간의 상승, 3일간의 조정 잘 나온 그런 케이스가 되는데, 이제 연준 결과가 나올 때 그게 중요한 거고, 내일 연준 결과가 국내 증시를 비롯한 신흥국에 우호적으로 작용을 한다면은 내일 살짝 갭상승 출발이 역시 필요한 자리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수급적인 부분 역시 마찬가지로 보도록 하면은, 외국인들은 거래소와 코스닥 양시장 모두 다 매수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고요. 반대로 기관에서는 거래소, 코스닥 양시장 모두 다 매도를 하는 그런 흐름으로 연결되었었는데, 지금 기관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매도가 많이 출해졌다가 최근 들어서는 이제 매도 물량이 좀 감소되는 그런 흐름으로 연결이 되는데, 이 부분은 이따가 조금 상세하게 보겠는데, 투신권에서의 물량은 거의 다 이제 소화가 되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전체적인 그리고 시장에서 지금 보게 되면은 이제 또 하나 우리 체크해야 될 게 있죠. 많은 투자자분들이 지금 지수 자체가 1940에서 70 올라갔는데 사실 체감 지수는 안 좋을 겁니다. 왜 그러냐? 삼성전자 그 때문인데, 자, 삼성전자 차트를 바로 보도록 할게요. 삼성전자를 보게 되면은 이제 지난주부터입니다. 지난주부터 삼성전자가 단기적으로 시장에서 6% 정도의 상승이 나와줬었는데, 이게 삼성전자가 6% 상승했다면은 지수를 최소 1% 이상 끌어올렸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체감지수 자체가 삼성전자를 갖고 있은 분이시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러지 못하신 분들은 시장이 올라갔다 하더라도 1940이나 70이나 큰 차이를 못 느끼실 겁니다. 중요한 거는 삼성전자가 그러면 요 근래 들어서 왜 강세를 띄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자, 삼성전자가 시장에서 제가 앞전에 뭐라 말씀드리냐면 모멘텀이 굉장히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모멘텀이 서서히 들어오고 있어요. 우선 2차 자사주 매입을 하고 있는데 자사주 매입이 앞전에 1차에서 할 때는 기관이나 외국인들아 물량을 어마어마하게 던졌죠. 그런데 2차 자사주 매입이 들어왔는데 던질 물량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씩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만들어준 거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삼성전자 1분기 실적 전망이 앞전에 1분기 영업이익이 5조 1천억 정도가 컨센서스였는데 지금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 영업이익 전망이 5조 5천억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왜 증가를 했냐? 반도체 업황이 좋아졌냐? 아니면 LCD라든지 이런 쪽이 좋아졌냐? 또는 스마트폰 사업부가 좋아졌냐? 아니죠. 특별하게 좋아진 건 없습니다. 그럼 어디서 이렇게 효과가 나타나냐? 환율 효과죠. 앞전에 제가 환율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 때 환율이 지금 작년 대비했을 때 상당히 많이 올라왔는데 평균 환율이 거의 50원 올랐다 했는데 그 환율이 올라간 만큼 증권사 컨센서스가 아직 안 바뀌었다고 그랬었죠. 그게 이제 서서히 바뀌는 과정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삼성전자가 1분기가 올해 실적이 저점이 될 것이다. 2분기부터 더 좋아질 것이다. 이런 식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런 과정이 있었냐? 있었습니다. 언제? 작년 3분기. 자,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삼성전자 차트를 보게 되면 작년에 시장에서 초반에 움직일 때는 삼성전자가 그렇게 강하지 않았었죠. 근데 삼성전자가 상당히 지수를 한번 크게 올렸던 적이 10월달.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삼성전자 조금씩 올라가다가 자사주 매입 발표하면서 주가를 굉장히 많이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첫 번째로 강하게 움직였던 배경이 뭐였습니까?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던 그런 구간이었던 거고, 그 다음에 자사주 매입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하락이 제외됐었죠. 그다음 자사주 매입이 거의 끝나니까 주가는 무너졌었고, 그리고 다시가 올라오면서 현재 위치가 작년에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던 그 가격대이자 매물대 자리에 왔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삼성전자가 굉장히 까다로운 위치인데, 만약 윗자리를 돌파를 한다면 삼성전자는 상가 패턴을 돌파하면서 추가 상승형으로 연계되고 직전에 고점 자리대도 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여기서 한번 꺾이게 되면 중간 마디 정도 왔다가 다시 나중에 돌파형이 되겠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보던 종합주가 지수를 보던 두 가지 방향밖에 없습니다. 바로 강세를 띄는 방향이 하나 있고, 바로 시장에서 쉬었다가 다음 주쯤에 다시 자리 잡고 위로 올라가는 방향, 이 정도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더군다나 투시나 이쪽에서는 물량이 없죠. 그래서 투시나 외국이나 물량이 지금 다 소지되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크게 급락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수 자체도 빠질 수가 없는 구조가 돼버린 거죠. 그러면 수급적인 부분 전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 수급을 보게 되면은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던 게 뭐냐, 투신권에서 올해 시장에서 매수를 계속 받았었죠. 그 부분이 1조 5천억까지 들어왔었는데 이 물량이 거진 다 소지되어 간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투신권 물량을 누가 받았냐 이거죠. 근데 이 받은 것이 전부 다 외인들이 중심으로 받아줬는데, 이 얘기는 뭡니까? 기존에 투신이라든지 기관이 갖고 있던 종목들이 이제는 외인들한테 넘어갔기 때문에 결국 이제 누구? 외국인이 시장의 방향을 결정을 해준다가 돼버립니다. 그러면 반대로 생각을 해보세요. 시장에 다시 빠진다고 가정할 때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한 번 들어오면은 단기적으로 최소 3개월 이상 들어온다고 말씀드렸었고, 앞전에 ECB 통화정책회의라든지 신흥국들의 현재 유가가 반등하면서 리스크가 완화됐기 때문에 이쪽에서 자금이 계속 들어올 여건이 만들어졌죠. 그러면 FOMC가 안 좋게 나온다 해서 외국인들이 지금 사던 물량은 던질 가능성은 낮고, 반대로 떨어지게 된다면 그동안 던져놨던 투신권이라든지 다른 매수세가 받아줄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 자체는 하락 자체가 세게 나올 수가 없는 구조가 현재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전에도 그런 얘기를 해드렸는데 5월 중순 정도까지는 제가 볼 때는 시장에서 큰 조정 없이 강세가 어느 정도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죠. 자, 수급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올해 초부터 시장인데, 올해 초부터 보게 되면 외국인이 강하게 들어왔던 시기는 2월 24일부터 들어왔다 말씀드렸었죠. 그게 지금 그 당시 3조 1천억까지 팔았던 것이 이제 5천억까지 축소가 되었고요. 그리고 금융투자 쪽에서는 거의 1조 정도 들어왔던 것이 아직까지 축소는 되었지만 여전히 금융투자라는 보험은 물량은 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투신권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들어왔던 물량은 다 소진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매도를 많이 한 쪽이 어디냐? 개인 투자자들이 매도를 많이 했고 사모펀드 이쪽에서 매도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간단하죠.
개인, 투신, 사모펀드 전부 다 뭡니까? 개인들이죠. 투신권이 운용을 하지만 결국 투신권에 돈을 맡긴 것도 개인들이고 사모펀드가 운용을 하지만 사모펀드에 돈을 맡긴 것도 개인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전부 다 뭐였다는 얘기예요? 앞전에 바닥권에서 잡았던 종목들을 청산을 했다는 얘기죠. 그럼 이 청산 물량은 누가? 외국인이 다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전체적인 매매를 보게 되면은 매도는 전부 다 투신, 개인, 사모펀드고 외국인들은 단기적으로 2조 5천억 자금이 유입이 된 거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물량을 지고 가는 현재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외인들이 이제 연준에서의 결과가 양호하게 나온다. 그러니까 어저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4월달 금리 인상 가능성은 없애주고요. 경기에 대한 전망은 나쁘지 않다로 바꿔주면은 그게 가장 호재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나오냐의 차이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들 매매 동향 다시 한번 체크해 볼게요.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에 들어올 때 제가 앞전에 차트라든지 전체적인 매매 그림을 보여드렸었는데 한번 볼게요. 바로 보게 되면은 외국인들이 대규모로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들어왔다 나갈 때는 최소한 한 번 변곡을 만들면은 이게 기본이 3개월입니다. 길게 갈 때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매수가 들어오는데 지금 현재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빠졌다가 올라오는 거죠. 이 기간이 매도가 나왔던 기간이 7개월입니다. 7개월 동안 팔았다가 이제 매수가 1개월째 되고 있어요. 이제 돌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수급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볼 때는 시장 자체가 강하게 갈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연준에서의 결과가 좋게 나온다면 국내 증시는 한 번 더 강하게 외국인이 끌고 갈 가능성이 있어진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시장대에서 뭐 나쁘다, 지금 현재 리스크 관리를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얘기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지수 자체가 크게 빠지지 않는 구조니까. 다만 중요한 거는 업종별 종목별로 크게 나눠진다는 거를 체크를 해주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에서 앞전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1월 달에 기회가 왔습니다. 필히 봐야 될 종목들입니다. 이들 종목들이 주도주가 될 겁니다.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종목들은 지수가 지금 저점 대비해서 오늘까지 상승폭이 7%입니다. 지수가 7% 올라온 동안에 결국 7%한 상승은 작년에 종가 자리 정도를 살짝 넘어간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2016년도의 올해 시장은 이제 플러스가 되어 있다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올라간 폭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주도주가 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30에서 50% 올라왔죠. 시장 대비해서 5배 이상이 나온 종목들입니다. 그러면 이들 종목들 같은 경우 계속해서 갈 수 있냐? 그건 정말 길게 봐야 됐다 얘기죠. 제가 이 방송에서 뭐라 했냐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이 저점에서 잡아서 올라가게 되면은 남들이 나중에 이 종목들이 주도주다 알고 나서 따라 붙을 때 10% 20% 나온 동안에 여러분들은 30% 50%가 날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럼 그 정도 났으면은 비중을 축소하시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축소하셔야죠. 더 갈 거야 욕심 부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증시에서 이런 얘기 참 많이 듣습니다. 개인들은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라.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듣습니다. 제가 이 방송이 빠른 방송이라고 했죠. 빠른 방송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시기는 발바닥까지는 아니더라도 발목 또는 정강이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어깨까지 드셨으면 정말 많이 드신 거예요. 왜 꼭대기까지 보시려고 하십니까? 꼭대기에서 오히려 팔면 괜찮아요. 근데 못 팔고 내려오게 되면은 그때 고점 대비에 그 기대치가 한번 봤던 그 수익이 있었기 때문에 쉽게 매도가 안 나갑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올라갈 때마다 어느 정도 최소 기본 목표치가 왔으면은 비중 축소를 하시면서 가시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자, 간단하게 우리가 파동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죠. 보통 우리가 파동 얘기할 때는 엘리엇 파동 같은 거 많이 얘기하는데 사실 엘리엇 파동이 많이 여러 가지 제한도 있고 쉽게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거를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파동을 볼 때는 굉장히 간단하게 볼 수가 있어요. 상승 파동 기본이 몇 개고 하락 파동 기본이 몇 개다 이것만 보시면 되죠. 자, 한번 볼게요. 시간이 없어서 자세하게 못 만들었는데 간단하게 파동이 뭐냐. 추세를 전환했다. 추세를 상승 추세로 전환했다는 얘기 뭐예요? 강세로 연결됐다는 얘기죠. 강세 연결됐던 기본이 3개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3개가 나올 때 세 번째 마디에서는 목표치가 조금 더 강하게 갈 수도 있고 반대로 가다가 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파동 구간 때 왔을 때는 주의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 거고 세 번째 파동 왔을 때는 추격 매수를 아예 배제를 하셔야 됩니다. 왜? 여기서 조정이 떨어질 때 최소 2개 파동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반대로 하락이 크게 떨어진 종목들은 기술적 반등 자체가 딱 2개 마디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무너진 종목이 시장에서 바로 추세를 돌려서 위로 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크게 무너진 만큼 반등 2번 보이고 다시 재차 떨어지는 과정이 나타난 거죠. 그러면 제가 이제 그저께였나요? 그저께 그런 얘기 했을 거예요. 철강조, 지난주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철강, 조선, 뭐 화학도 앞전에 많이 올라간 화학도 똑같고 다 마찬가지죠. 세 번째 상승 마디입니다. 비중 축소하십시오. 사실 저는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바닥권에서 다 종목을 드렸습니다. 주도주가 될 종목들 드렸죠. 계속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저는 좋을 것 같죠? 아니죠. 왜? 제가 매수를 여러분들한테 거래해드렸으면 청산까지는 제가 책임을 져드려야지 저는 하나를 다 해드린 거니까. 시장이 힘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계좌 복구할 수 있는 기회고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드렸습니다. 근데 윗자에서 못 팔고 계속 갖고 계시고 오히려 지금 또 추가로 하셨다면 그 수익을 반납을 하는 겁니다. 대형주가 30%에서 50%를 하는 마디가 나오는 것이 굉장히 드물게 나옵니다. 근데 그 마디에서 수익을 챙기셨으면 챙길 줄도 알아야죠, 사실은. 한번 차트를 보도록 할게요. 이제 오늘 같은 경우 보니까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포스코 어떡합니까? 비중 축소하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시기에 냅두시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또 물어보신 분들이 생기세요. 공개방송 하는데 왜? 더 간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작년 말에요. LG화학이라든지 LG라든지 전기차 관련주들 주도주가 되었을 때 제가 그때도 똑같이 말씀드렸죠. 이 정도면 거의 다 왔습니다. 시기에 냅두십시오. 그때 전기차들 쫓아가셨던 분들은 이번 시장에서 올라가는 동안에 계속 손가락만 빨고 계신 겁니다. 왜? 안 갔으니까. 시장은 올라가는데 시장에서 올라갈 대상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쉬는 과정이 겹치는 거죠. 그럼 그때 물린 분들은 어떻게 되냐? 전기차 아직까지 성장성이 꺾였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 바라시는 거예요. 전기차 앞으로 좋아지지 않을까요? 기대치만 상승이 되는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했어요? 오랫동안 쉰 거예요. 시장에서 소외를 받은 거죠. 그럼 지금 철강, 조선, 건설 아직까지 싸기 쌉니다. 모멘텀도 앞으로 나올 것도 충분합니다. 근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실적을 보고 가야 된다. 4월 달쯤에 보셔도 충분하다. 그럼 지금 구간에서 또 이거를 잡고 물리시면 어떻게 돼요? 철강 괜찮나요? 업황 괜찮나요? 이제 다시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항상 올라간다 했을 때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올라갈 때는 사실 세 번째 파동이면은 최대한 주의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시장에서 어느 정도 빠질 거 다 빠지면 그다음부터는 올라갈 구간을 기대를 하는 겁니다. 항상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올라갈 때 확신을 갖고 가시는데 올라갈 때 확신을 갖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바닥을 쳤을 때 확신 갖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이 방송할 때 뭐라고 말씀드리냐? 시장에 빠질 만큼 빠지면 편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항상 역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포스코 차트 잠깐 볼게요. 차트를 보니까 정말 많이 올라갔죠. 저점 대비해서 40%라는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갔습니까? 3단 상승 나왔죠. 3단 상승에서는 뭐 해야 된다? 계속 주의를 하셔야 돼요. 3단 상승 보이고 나서 꺾일 때 제가 똑같이 말씀드렸습니다. 추격 매수를 하시면 시장에서 7에서 10%의 조정은 기본으로 금방 떨어집니다. 근데 이 떨어진 게 다시 고점짜리까지 가려면 15%, 13% 정도 상승이 나와줘야 됩니다.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올라간 상승일 수가 최소 30거래일 동안 상승했으면 기본 조정이 최소 15일 정도는 거쳐줘야 됩니다. 오늘까지 조정해봤자 이제 7, 8거래일밖에 안 되죠. 아직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나중에 기억만 해두시면 됩니다. 지금 자리대에서 꺾였다 한번 기술적 반등 나온다 무시하고 아까 제가 파동 잠깐 보여드렸지만 하락은 최소 2개 마디라고 했죠. 2개 마디 떨어지면은 그때 공략하시는 공략하시는 그런 관점에서 슬슬 그때 들어가신 겁니다. 그래서 시기상으로는 4월 달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바로 다른 종목들 보도록 할게요. 현대중공업도 똑같이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현대중공업도 같은 날 말씀드렸었는데 현대중공업이 지금 현재 어떻게 했습니까? 똑같이 3단 상승이었죠. 3단 상승 보이고 나서 꺾였습니다. 뭐 이런저런 악재가 있었다 이거예요. 악재가 있으니까 빠졌다 이거죠. 그런데 시장이 빠질 때 나오는 괜찮다라는 악재는 괜찮다라는 리포트나 이런 것들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 이미 꺾였는데. 이미 시장에서 물량은 쌓아놨고 이제는 올라가려면 상당히 소화하는 과정까지도 많이 거쳐줘야 되기 때문에 급할 게 없는 거죠. 그럼 받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죠. 그럼 마찬가지로 외국인들 많이 샀습니다. 많이 샀어요. 기간은 더 많이 샀었고 기간이 차익 실현 더 할 겁니다. 왜? 바로 다이렉트로 올라가기에는
모멘텀이 아주 강하게 들어와야 되는데 4월 달까지는 그런 모멘텀 들어올 가능성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쫓아가게 되면 가볍게 10%란 종목 손실을 보는 거고 여기서부터 기술적 반등이 얼마입니까? 상승폭의 38.2% 자리대가 10만 5천 원 전후인데 이 자리대에서 반등이 나온다? 말 그대로 이때는 단타를 노린 반등 매매 정도를 하는 것이고 아직까지 마찬가지 뭡니까? 쉬어야죠. 그러니까 이격이 많이 벌어졌었죠. 벌어지고 나서 세 번째 상승이니까 항상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현대건설이 오늘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현대건설도 마찬가지죠. 저희는 앞전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대림산업을 저희가 매매를 했죠. 시장에서 쉴 만큼 쉬고 그 다음에 대림산업 같은 경우가 눌림 자리였으니까 그리고 나서 86,000원, 86,000원대 그리고 9만원대에 전량 다 팔아버립니다. 왜? 마지막 자리인데 거기서 긴장을 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현대건설도 이미 시장에서 저점 대비해서 50%가 나온 종목입니다. 50% 나온 종목은 여기서 다이렉트로 간다? 이거는 대형주가 아니라 급등주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올라가고 세 번째 마디가 굉장히 길게 나오니까 다섯 번째 짧게 나오게 했어야 됐죠. 추가 상승도 가능했지만 추가 상승 나오지 못하고 계속해서 숨고르기 하다가 결국 어떻게 돼요? 이격도 많이 벌어진 상태에서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오늘 현대건설 같은 경우 다이렉트로 38.2% 자리 때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고점 대비 한 11% 빠졌는데 거래량이 워낙에 크게 실려버리니까 이게 바로 다이렉트 올라가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구간에서 건설 볼 필요가 없습니다. 단타를 노리지 않는 이상은 볼 필요가 없는 거겠죠.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남았습니다. 오늘 연준에서의 결과가 나올 텐데 시장에서 그러면 뭐가 갈 거냐 이겁니다. 2000포인트를 가는데 새로운 주도주가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새로운 주도주가 앞전에 시장에서 많이 빠졌던 제약, 오늘 같은 경우가 가치주라고 얘기하는 이런 쪽이 많이 빠지니까 어떻게 돼요? 제약, 화장품 이쪽에 올라가죠. 성장주의 대표주자가 올라간 겁니다. 그럼 이쪽이 계속 시장 끌고 갈 수 있을 거냐? 못 끌고 갈 겁니다. 왜? 이미 꺾인 쪽이니까. 꺾인 쪽은 뭡니까? 기술적 반등이 두 개 맞으니까 기술적 반등 마무리 국면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이오 섹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바이오 섹터 앞전에도 똑같이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전체 그림이 뭡니까? 채널 패턴 안에서의 헤드앤숄더 만들고 있다고 했었죠. 더군다나 거래량이 어떻게 됩니까? 안 실려요. 왜?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했고 한 번은 이번에는 가치 쪽으로 쏠렸으니까 수급이. 그럼 가치 쪽에서도 수급이 이제는 뭐예요? 꺾였죠. 왜? 공포를 한번 느꼈으니까 이제는 달려드는 것이 약해집니다. 그렇다고 이쪽이 매물도 많고 모멘텀도 부족한 상태에서 강하게 가기도 힘들겠죠. 그러면 이제 어느 쪽으로 가야 되냐? 아까 얘기했었던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지난주부터 제가 요즘 계속 시세가 못 나온 업종이 금융 섹터 그런 것들 많이 얘기해드죠. 자동차 섹터 이런 것들 자주 얘기해드죠. 그런 쪽을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는 강세 뛰기가 너무 힘든 게 왜 그러냐? 미 바이오 섹터도 한번 같이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미국의 바이오 ETF 같은 경우는 이미 작년 7월 달에 무너지고 나서 반등 다운 반등이 못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들 같은 경우는 현재 주가 수익 비율이 10에서 15%로 굉장히 안정권이 돼버렸죠. 시장과 중립이 돼버린 겁니다. 예전엔 30% 40% 갔던 미국의 바이오 섹터도 지금 똑같이 그 정도 떨어진 겁니다. 그런데 국내는 어떻게 됐어요? 아직까지 괜찮다 이게 계속 나오죠. 왜? 우리나라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앞전에 이렇게 얘들 강세를 띄었고 주도주였기 때문에 아직 괜찮아. 호재 하나 터지면 괜찮아. 그걸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안 나오면 어떻게 되냐? 무너지는 거죠. 지금 바이오 섹터 한번 보게 되면 주간 차트입니다. 주간 차트 보면은 작년 7월 달부터 한번 무너지고 되돌림하고 정석적으로 떨어졌죠. N자형으로 그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바닥을 만드는 구조가 되었는데 고점 대비해서 40% 빠진 거죠. 그러면 미국에서 바이오 성장주의 대표주자로 하면서 제약바이오가 그동안 시장을 끌고 갔었는데 이미 이쪽은 시장에서 탈락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탈락된 쪽을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제약바이오 성장주 꺾이지 않아 이 기대치로 버티는 거죠. 그래서 만일 내일 FOMC의 결과가 안 좋게 나온다면 성장주들을 한번 또 큰 하락이 떨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서는 그 다음 선도주, 그 다음 주도주가 될 수 있는 쪽은 잡아놓고 그쪽은 최소한 뭐냐? 시장에서 빠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쪽이 오히려 햇빛처가 되고 그 다음에 주도주가 될 때도 그쪽이 주도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서 제가 요 근래 계속해서 강조해드렸던 그쪽 업종을 철저하게 잘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이 다 됐죠? 자, 오늘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